네, 이 두 분 말씀, 이 두 분의 특히 마음 씀씀이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은 순간 베일 듯 예리합니다. 센 질문, 센 답변, 센 토론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김연아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네, 방금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빼빼로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빼빼로 좀 주고받으셨습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주고받아야죠. 뭐 그걸 알았으니. 저는 어제 동네 카페에서 사가지고 좀 아는 지인들한테 나눠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카페가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자궁책으로 이렇게 수제 빼빼로를 만들어서 좀 내놓으셨는데 그냥 팔아드리는 그런 기분으로 또 요즘 우울하니까 약간 단 거 먹고 에너지 좀 얻자 그래서 어제 조금 나누었습니다. 예. 네, 서로 이제 따뜻한 마음도 좀 나누고 그리고 카페나 또 제과점 주인들은 좀 그래도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꽤 큰 대목이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백신 중간 발표에 저는 주식시장 반등하는 거 보고 경기 회복에 대한 이 시장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센터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법조인 11명이 추천됐습니다.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7명. 공수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앞으로의 절차 순조롭게 진행될지 사실은 좀 걱정됩니다. 후보 압축부터 일단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김진님께서는. 글쎄요, 지금 이제 어제까지 이제 9일까지 해서 후보 1차 추천 아마 됐고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겠죠. 13일이죠? 네, 13일까지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제 각 위원들이 5명씩 지금 추천을 하기로 원래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5명씩을 꼭꼭 채워서 지금 추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도 한 분 추천하셨고 법원 행정처장에도 한 분 추천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추천위원이 2분이신데 어쨌든 뭐 2분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추천을 했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4분 추천을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서로 지금 안 하겠다고 이렇게 고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 모분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대목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추천이 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심사를 해서 이제 좋은 분을 추려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심사 제일 기준은 첫 번째는 저것 같아요. 국민들이 또 야당에서 제일 우려하는 대목이 정파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다 보니까 혹시 대통령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별도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야당 탄압 사정기구가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파성이 없는 분이 추천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의감이나 본인의 신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법률 지식이나 수사 능력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뭐 경쟁률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쟁률은 좀 낮게 시작한 생각보다 대단히 낮았어요. 그렇습니다. 김연아 장관께서 이제 공수처장 근데 후보 압축이 돼도 결국은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저는 청문회가 이 후보자들이 후보 추천을 기피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정부 들어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뭐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진짜 망신은 당하지만 뭐 하루만 꼭 참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걸 감내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는 조금 특히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그런 식으로 공수처장을 첫 임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후보 추천회에서의 심사를 할 때 저는 뭐 두루 김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능력, 역량 다 보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뒤집힐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는데 청문회에서 정말 이상한 점이 딱 발견이 돼서 뭐 그러면 그거를 뒤집을 수도 없고 또 강행을 하자면 굉장히 국민 민심을 위반하는데 본인도 너무 창피한 일이고 해서 저는 이번에서는 좀 첫 공수처장이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추천이 되면 큰 하자가 없으면 청문회에서는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또 사실 그동안 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손봐댄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추천위에서
거의 뭐 5분의 4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제 뭐 가령 뭐 민주당이 됐든 또는 국민의힘이 됐든 어느 쪽에서 그냥 저분은 안 되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추천인의 추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임명하고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인에서 아마 매우 엄정하게 좀 심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좀 그래도 어떤 분들이 됐는지 좀 면면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 출신 전직 판사부터 뭐 대검찰청의 뭐 마지막 중수부장 또 뭐 전직 특수통 검사까지 다양한 사람들 청구됐는데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 이분은 또 조국 전 장관 아들 옹호 발언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혹시 뭐 중간에 탈락 후보 나올 거다 또 이런 전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대리인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건 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이제 탄핵 대리인단으로 들어간 거고 그때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아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이셨나요? 탄핵 대리단 단장 뭐 하셨죠. 어쨌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님께서 아마 법사위원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정파적인 문제는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최강욱 의원 관련해서 변론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게 지금 심의 과정에서 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현역에 계셨던 분이 그냥 곧바로 공수처장 오시는 게 조금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하다 보면 장점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다양하게 생기고 이러는데 다만 현역에 있었을 때 순수함이라든지 순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업의 구조가 변호사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사건을 맡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어떤 급여 샐러리를 받는 이제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다양하게 또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업무상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그래서 현역에서 그냥 곧바로 이 공수처장으로 직행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점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역에서 그냥 곧바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 두 번째는 이게 공수처가 처음에 생긴 배경 중에 하나가 검사님들 중에 뇌물 받아먹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이제 검찰 자체의 비리를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배경에서 지금 출발을 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이 뭐 국회의원, 장관 뭐 이렇게 등등해서 매우 넓어지긴 했지만 원래 첫 출발점은 검찰 비리 수사를 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수처의 존재의 필요성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사실은 검사 출신, 검찰 내부하고 속속들이 연결관계가 있는 분들은 조금 그 본래 취지에서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제 그럼 결국은 판사 쪽에서 판사 현직에서 오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김은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일단 너무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보이는 또 예측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할 경우에는 국민이 신뢰를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수처의 첫 공수처장인데 만약에 이번에 임명한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어떤 도덕성 이런 거에 좀 흠집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공수처 전체에 대한 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역에서 오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것 치고 저것 치고 나면 정말 올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갖는 구조적인 좀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공수처에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합의나 수기 이런 식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전지전능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좀 시스템이 부정부패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위에 책임자는 사실상 그거에 대한 뭐 최종 확정 판결만 하는 거지. 예, 이게 뭐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찾아서 이런 것보다는 좀 시스템 자체가 투명하게 되는 것들을 만드는 게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후보군이 확 줄어드네요. 자, 지금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센터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자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7681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 좀 들으셔야겠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김경진 전 의원님 왜 빠졌는지 이해 안 되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정치인 출신이나 당적을 가졌던 사람 이 공수처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김준일 전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원천적 자격 불가입니다. 정치인 되셨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지금 이 센터론도 유튜브에서도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직접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들으시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론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뭐 이게 그냥 우연한 결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판사 출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사 출신들 다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이거 뭐 그 안에 당연히 속내들이 담겨 있는 걸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민주당에서 판사 출신들을 많이 선임을 했던 이제 추천을 한 것은 첫째는 지금 민주당하고 검찰총장하고 대단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사실은 검찰총장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 정도가 검찰 조직하고 지금 현 이제 여당인 민주당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의 첫 출발점이 검사들의 비리를 지금 현재 기존의 검찰 시스템으로는 수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판사 출신들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마 이제 그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꾸로 현 민주당하고 검찰하고 불편하니까 오히려 이제 검사 출신들 같은 경우는 뭐 자동 반사적으로 좀 국민의힘 쪽하고 조금 뭐 심정적으로 더 가깝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수사 활동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잘 뿌리 뽑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무래도 판사라고 하는 것은 판결하셨던 분들인데 수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에서 검사 출신들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천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찰떡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군더더기도 없고 뭐 붙일 것도 없네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검찰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여실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배제한 측면을 보면 좀 검찰의 어떤 지금 대립각 이런 것들을 의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도 글쎄 저희 당에는 뭐 좀 변호사 출신보다는 그래도 좀 검사 출신들이 올해 좀 많이 정치적으로도 참여를 하셨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 반대의 논리에서도 또 저희 나름대로 검찰의 자정 능력을 강조하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항마로 이렇게 추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국민의힘 측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 이분은 이런 말씀하셔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석동현 변호사님은 사실은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직속 상사로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인품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세요. 서울 동부지검장 검사장을 하시다가 그때 본인 검사장 재직 시절에 아마 밑에 부하 검사가 검사실에서 아마 여성 피의자하고 아마 성추문이 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내가 지휘감독 잘못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지고 그냥 사퇴하겠다라고 사직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사실은 그게 검사장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본인이 여러 가지 깔끔하게 이제 책임질 거 책임지고 이러시는 분인데 어쨌든 검찰 내부 또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분으로서는 이게 공수처가 생기면 현재의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의 특수 기능의 상당 부분이 그냥 공수처로 이관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게 공수처가 과연 실제로 그럼 특수수사 기능을 검찰을 대신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저게 신생기구고 여러 가지 수사 보조기관 그러니까 국가수나 감정기관 같은 경우도 없고 또 지금같이 인권보호 시대에 걸맞는 어떤 수사 능력도 없을 텐데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석동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 지금 2번 아마 출마를 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부산 쪽에서 이게 당내 경선에서 출마 의지를 있었고 또 국민의힘 그쪽 내부에서 법률지원단장도 아마 하시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아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을. 네, 저도 정치적 중립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우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요즘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수처장이 어떤 정치적 중립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석동현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 추천한 전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도 청와위원회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를 좀 넘어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분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차순위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센터론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1부 순서 마치고 광고 듣고 잠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